본 영상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으로 뇌동맥 혈관의 일부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에는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 2일 이상의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대부분 무증상이며 일반적으로 검진을 통해 발견됩니다. 동맥류의 크기가 매우 크면 뇌를 압박해 눌림 부위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목덜미의 뻣뻣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동맥류는 CT, MRA, 뇌혈관 조영술 등의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수술적 결찰술 또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로 치료합니다. 색전술은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뇌출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았지만 증상이 있는 뇌동맥류는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코일 색전술이란 뇌동맥류의 크기에 맞게 코일을 삽입해 동맥류 안을 막는 시술로 흉터가 남지 않고 시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고 시술 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술 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 등 시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항혈소판 제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시술 전 5일 이상 복용합니다. 와파린 등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물은 중단할 필요가 없지만 복용력이 있을 때는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상의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약물로 인해 2차적인 위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장 보호제를 같이 복용하게 됩니다. 시술이 결정되면 시술의 목적과 방법, 시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기 전 양쪽 사타구니 제모를 시행하고 말초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이 족배동맥을 표시합니다. 위장관 내용물의 역류와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자정부터 금식합니다.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맥 주사를 확보합니다. 액세서리, 의치, 보청기, 콘택트 렌즈 등을 모두 제거하고 화장,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도 모두 지웁니다. 시술 당일 시술용 환자복을 착용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합니다. 항생제를 투약하고 필요한 경우 조영제 알레르기 예방 약물도 투약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확인하고 시술 부위를 확인합니다. 마취 후 대퇴동맥을 천자합니다. 가느다란 관을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합니다. 백금으로 된 코일을 뇌동맥류에 채워 넣어 약해진 동맥류의 벽을 보강합니다. 시술은 마취 시간을 포함해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카테터 삽입의 실패, 파열로 인한 출혈, 방사선 피폭, 약물 과민 반응, 혈전이나 색전술에 의한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수술 전 시행하는 마취 종류에는 전신 마취와 부분 마취가 있습니다.
마취 방법은 시술자가 환자의 건강 상태나 전신 마취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전신 마취 또는 부분 마취를 결정합니다. 전신 마취는 마취 전문의의 감시하에 진행되며 시술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투약합니다. 의식 소실, 감각, 운동 반사 등을 차단하고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해 호흡을 유지합니다. 시술이 종료되면 자발 호흡을 유도한 후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고 심호흡을 격려합니다. 기관 내 튜브 삽입이나 제거 시 치아나 기도가 손상되거나 위나 폐로 흡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마취 회복 직후 일시적으로 인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 시 사용하는 약물로 인해 간 기능, 신기능 부전이나 약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시술이나 부적절한 체위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매우 드물게 뇌 손상 또는 사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자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전신 마취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진행합니다. 색전술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약물의 복용량과 시기는 진료 시 결정되며 처방받은 약은 지정된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법은 퇴원 시 따로 설명해 드립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과 치료,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야 할 때는 해당 의사에게 항혈소판제 약물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국소적 합병증으로는 시술 부위의 통증, 출혈, 혈종, 감염, 동정맥류, 가성 동맥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장애, 시술기구의 이동, 조영제 알레르기로 인한 두드러기, 가려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전신 마취 후 합병증으로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마비나 언어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있거나 갑자기 두통과 구토가 발생했을 경우, 의식의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압의 차이 등으로 인해 뇌동맥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뇌동맥류 치료 후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뇌동맥류를 적절하게 치료한 경우 안전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동맥류가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에 동맥류가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한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재발을 감시하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과 같은 위험 인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뇌동맥류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며 뇌경색 같은 다른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